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톤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날이 엄청 추워졌잖아요. 네. 지금 눈도 오고 그러니까요. 아주 네. 난리 부르스인데 바쁘시겠어요. 날씨 또 네. 눈도 맞아가시면서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운데 눈까지 오니까 또 도로도 미끄럽고 네. 조심해야 돼요. 극한 직업입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눈 오면은 하고 네. 싶은 일이 있으셨던 게 있을까요? 글쎄 제가 오프닝 대본을 못 봐가지고 네. 어떤 질문 나올지 궁금했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 대부분 이제 낭만에 젖어 뭐 어디 명동이라든지 네. 뭐 남대문 뭐 이런 네. 길을 뭐 거니는 것이 어. 아무래도 그 남성의 어떤 로망 뭐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로 네. 이 얘기를 마무리할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거리들을 걷다 보면은 다양한 또 매장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벤트도 있고 그런 또 이렇게 구경하는 연결하시나? 재미들이 또 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즐겁고 좀 쏠쏠하더라고요. 프로모션 많고 그러면 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매장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보고 싶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눈 올 때 그 길거리 음식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눈 그렇죠. 최근에 맞으면서. 뭐 드셔보신 길거리 음식 있으십니까? 네, 오뎅도 부산 오뎅 파는 매운 데서 거? 매운 거. 아, 너무 그 맛있었네요. 끝에 파란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저는 씨앗호떡. 요즘은 네. 그 길거리 음식도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저는 명동 지난번에 갔는데 네. 그 킹크랩을 팔더라고요. 네.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 얼마예요? 한 꼬치 몰라요. 2만 원. 저 그거 사주세요. 이렇게 또 네, 금액이 다음에 사주시는 걸로 할게요. 늘어나네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그러게요. 킹크랩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많은 식음료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 GRS의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롯데 GRS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GRS 뜻이 글로벌 레스토랑 서비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브랜드와 동일한 사명이었던 롯데리아가 있었는데 네. 이 롯데리아에서 뭐 엔젤리너스라든지 뭐 크리스피 크리 도넛 그리고 빌러드 샬랏 그리고 플레이팅과 같은 컨세션 사업의 브랜드들까지 네. 다양한 브랜드들을 현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외식 사업에서 아무래도 햄버거 브랜드 하면은 3대 빅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롯데리아를 필두로 다양한 외식 산업 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해 왔던 그런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에 대한 어떤 좀 위축도도 있었고요. 네. 배달 사업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전에 없던 뭐 카테고리의 식품들이 이런 롯데리아를 위시한 GRS의 대표 브랜드들의 경쟁사들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매출이 한동안 줄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네. 코로나 엔데믹이 실현되고 과감한 광고 모델들을 도입한다. 뭐 이를테면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도입을 해서 매출이 또 월드컵 전후로 매출이 올랐다라는 걸 회사 측의 안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좀 점심 식사하는 것도 빠듯한 이때 뭐 롯데리아라든지 엔젤리너스의 커피랑 뭐 베이글 뭐 무슨 세트 아니면 도너츠 몇 개 입에 아메리카노 세트 이런 식으로 GRS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 알짜 뭐 고물가를 잡는 든든한 점심 메뉴 이런 컨셉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뭐 소개가 되고 있고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네. 이 회사의 사업을 크게 새로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세션 사업이고 두 번째는 해외 진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컨세션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다중 식음장을 의미합니다. 뭐 대학 병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푸드코트의 입찰권을 따서 그 안에 여러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서 뭐 한식도 팔고 중식도 팔고 일식도 파는 그런 형태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업 이게 컨세션 사업이라고 하는데 해당 브랜드들이 지금 많이 16곳 정도가 현재 국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해외 진출, 베트남이라든지 몽골 등으로 진출을 해서 롯데리아 중심으로요. 해외 진출 사례들을 좀 더 가속화하고 있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네. 특징입니다.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운영하는 업체한테 로열티를 주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뭔가 좀 기존에 해왔던 알짜 사업을 그냥 보통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기보단 그 안에서 새롭게 고민을 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는 뭐 커피 랩실을 만들어서 네. 뭐 직접 로스팅을 돌리는 것들도 시연을 한다거나 선능력에 있는 롯데리아는 또 특정 점포는 뭐 무인 픽업 존을 만들어서 이제 뭐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롯데리아 이런 식으로 변화도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GRS의 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채용 소식에 대해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예, 준비된 화면이 있다면 화면이 있는 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와주세요.
나왔네요. 또 센스 있게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회사 측에서 오픈해 있는 직무에 괄호 열고 영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채용 전제 인턴십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최종 단계에서의 인원입니다. 따라서 채용 전제 인턴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두 자릿수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영업관리, 상품개발, 기기 지원, 점포개발, DT 이런 식으로 약간명의 채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이 채용 공고에 주목해야 되는 건 우대 전공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 우대 자격증도 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업 관리의 경우는 영업 현장을 지원하거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별로 조금은 상이하게 하지만 결국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천구 본사나 전국 단위에서 근무를 좀 나누어서 브랜드별로 입사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신제품 테스트라든지 원재료 효율화에 대한 제품 개선 방향 설정, 확실히 상품에 대한 컨셉 수립부터 판매단에 대한 예측까지 종합적으로 상품을 관리 감독하는 직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품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식품 관련 전공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기 지원이라든지 점포 개발, DT 결국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운영 장비에 대한 문제점부터 프랜차이즈 시장 정보 분석 그리고 사내 정보 보안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직무가 일반적인 유통업 혹은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곳들의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희소성이 있는 특정 직무에 대한 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채용이 자주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이니까요. 네. 이런 직무들은 우대 자격증이나 우대 전공이 사실상 지원 자격에 가까울 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까 해당 자격과 전공자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서류 전형 인성진단, 면접,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임원 면접 이후에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서 채용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채용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실까요? 결국 그 롯데의 주요 계열사들은 아무래도 채용 전제 인턴으로 확실히 자리를 좀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재를 그냥 전형을 다 끝낸 다음에 일을 시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턴십으로서 검증을 할 걸 하고 그게 프로젝트성일 수도 있고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맞게 실제 실무의 업무에 좀 간접적으로 투입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인턴십이 실질적인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될 수 있고요. 네. 우대 전공이라든지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걸로 봐선 실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혹은 배경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니까 실전형 인재를 채용하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롯데 계열사들과 큰 채용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채용 패턴도 전수되어 왔다, 이어져 있다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에서 롯데 GRS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가이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롯데 GRS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800자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글자 수가 800자다 보니까 내가 글자 수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이걸 칼로 물을 베듯이 400자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고요. 지원 동기를 600자를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200자를 적더라도 GRS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선명하게 적어주시는 게 일단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먼저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목적과 목표는 분명 다른 겁니다. 나는 GRS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거에 걸맞게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에서 어떤 업무 성과를 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셔야만 최고의 기업이라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DT 직무면 DT 직무, 점포 관리, 개발이면 기기면 기기, 내가 이 파트에서 어떠한 업무를 이렇게 소화해내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뤄내고 싶다. 그 역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식적인 측면이나 실무 경험을 거치면서 어떻게 완성해 나가겠다라는 다짐까지 적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면접 때 검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지원 동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게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왜 롯데 GRS까지 와서 이 직무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결국 패턴은 두 가지 정도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만의 회사 선택 기준을 밝히고 거기에 롯데 GRS가 부합되는 쪽으로 적거나 본인이 지원하는 그 직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 역할이 잘 소화된다면 롯데 GRS의 발전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혹은 현재까지의 성과와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가 어느 정도 관련성, 커넥션이 있다고 판단되어 나에게 좋은 기회이기에 지원했다라고 해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좋겠습니다. 네,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서 목표를 선명하게 작성하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또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 지원 동기라고 해서 네. 회사에 대해서 너무 일장연설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니까 롯데리아가 그 한 6일 전인가 몽골의 울란바토르라는 네. 도시에 그 특정한 유명한 스팟에 3호점을 오픈했대요. 오. 육류를 좋아하는 몽골인들의 특성답게 메뉴들도 아주 다채롭게 꾸려져 있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한 250자 가까이 적으면 롯데 GRS 소개서지 여기를 왜 그쵸, 지원했는지의 예. 이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최대한 콤팩트하게 간결하게. 줄여주시고 네. 그 과정, 그 모습을 통해 내가 생각하게 된 회사 선택의 기준, 뭐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변화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회사 측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거나 지원하려는 직무 담당자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현재의 모습에서 있었구나라고 내가 느꼈다라고 좀 뭔가 그 회사의 정보를 너무 일장연설하듯 나열해 주시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나열하듯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적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2번 문항도 살펴볼게요. 2번입니다. 본인의 가치관과 이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계기와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800자입니다. 2번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2번 문항과 3번 문항이 그나마 좀 작성하기가 네.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2번 문항은 힌트가 회사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 측의 미션, 비전, 경영 방침, 핵심 가치 등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어느 정도 얼라인이 맞는지 관련도가 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션,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의 기분 좋은 경험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해야겠죠. 네. 각자가 일을 다 잘해야 회사가 그런 고객 경험을 만족스럽게 제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 고객의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업. 결국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구성원을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책임감 있게 자신의 어떤 역할 수행이라든지 활동을 했던 이력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경영 방침은 좀 넘어가고요. 핵심 가치, 소통, 도전, 창의성, 전문성, 변화. 결국 앞서 말한 미션, 비전을 성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키워드들입니다. 해당 키워드들과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다면 조직에 적합한 인재로서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해당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예비 구성원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로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 직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가이드 조언이었고요. 네.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의 레알, 참트루 그냥 가치관을 원하시면 네. 정말 그 가치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뻔한 단어들과 키워드와 에피소드로 내용을 적으면 좀 곤란하니까 네. 뭐 열정, 뭐 대한민국에 열정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콘텐츠 촬영하는 모든 분들 좀 그쵸. 열정, 우리 열정 네. 다 열정, 열정. 다 열정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마치 나만 있는 특별한 열정처럼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너무 뻔한 가치관을 적는 건 좋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작성할 때 또 다른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쌤? 이런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뭔가 가치관이란 걸 말할 땐 마이너스한 요소를 앞서 밝혀주고 어떤 그 결과에 따라 내가 포지티브하게 플러스 되게 좀 변화되는 가치관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에피소드들을 한번 역으로 생각하시면 가치관을 단어로 키워드로 뽑아내기가 어렵다면 네. 실패 경험에서 성공으로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했다가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어 긍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라든지 부정적인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봤다라든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 찬반, 뭐 찬반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런 식의 변화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먼저 좀 찾아보면서 네. 가치관을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3번 문항도 살펴볼게요. 3번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정의하고 본인이 이러한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를 서술하시오. 이 항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800자거든요. 네, 네. 결국 800자 안에 한 200자 정도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무리의 말을 적어주거나 네. 문단의 맨 처음에 협업 혹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본인의 생각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잘하려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었던 나의 네. 경험이 있다. 이런 식의 오프닝으로 정도로 할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에피소드를 한 600자, 650자 안에서 소화한다고 했을 때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기업들이 이걸 왜 묻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입사 후에 사실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공감만 한다고 협업이 잘 되진 않거든요. 네. 업무를 잘 못하는데 공감만 하면 비호감만 삽니다. 네. 아우 그래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화나셨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리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니즈에 대해 정확하게 캐칭하려고 접근했던 그런 나의 행동 위주의 기술이 적어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결국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잘 됐다라고 말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과 없이 그냥 뭐 어쨌든 지지고 대화했는데 됐다. 뭐 이러면서 됐다. 그럼 뭐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렇게 써서 통과된 합격 자소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글을 잘 썼기 때문에 합격 자소서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요인 때문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합격 자소서들을 그냥 보셔서 그냥 내가 있었던 느낌의 일을 잘 했고 끝 이렇게만 끝내기보단 성과를 견인했던 나의 소통과 네. 협업임을 어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성과가 있었던 행동을 위주로 작성을 하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 역할이 초반에 좀 기재되면 좋습니다. 음. 뭐 우리 각자의 다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에피소드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상대에게 솔선수범을 하든 배려를 하는 협업을 했는지의 이유가 잘 드러나려면 네. 문단의 초반부에 내 역할이나 그 당시 내가 해야만 했던 당위성 혹은 다른 이들이 꺼리지만 내가 이렇게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이 글자 수가 허락된다면 단 한 문장이라도 기재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초반부에 역할을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자소서 4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4번입니다. 대학생활 또는 외부에서 활동 시 자신의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시오. 마찬가지로 800자입니다. 4번 어떻게 작성 좋을까요? 일단은 도전, 목표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에피소드로 적어야 될지가 고민인 게 네. 이 문항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뭐 다이어트 얘기를 해야 되나? 청계산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청계산은 뭐 그렇게 산이 높진 않다고 하던데 이걸 뭐 높던데요. 사람마다 다르죠. 기준이 다른 네. 거니까요. 어쨌든 봐봐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일단 네. 산의 높이도 이렇게 다른데 네. 이걸 목표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들도 그쵸. 특정인에겐 존재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결국 이게 그냥 단순히 도전하고 목표했다가 아니라 네. 기존과는 다르게 뭐 목표를 더 높게 잡았다라든지 혹은 기존과 다른 방식과 접근으로 이 목표를 도달해 보기 위해 노력을 했던 자발적인 노력에 기인한 에피소드 선정과 함께 글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고요. 외부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의 기준도 단순히 그냥 내가 혼자 했던 거라든지 온라인으로 그냥 간헐적으로 했다라기보단 조금 에피소드 선정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네. 최근 1, 2년 이내에 혹시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소화를 전체 팀 단위를 위해서 고려하고 목표를 잡고 시도했던 에피소드들을 한번 정해보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쌤?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내가 어려움을 딛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에피소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혼란스러우실까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라는 것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좀 뭔가 입사 후에 어떠한 업무상에 좀 터프하고 하드한 업무도 자발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지금 이 문항이 나온 거기 네.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게 어려웠지라기보단 뭔가 좀 조율이 안 도전적인 됐다거나 그런 면을 좀 보여주면 좋을까요? 그래도 좋고요. 처음 시도했던 에피소드들도 아. 한번 정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내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것들인데 네. 그냥 세우기보단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계획을 좀 다채롭게 가져간다거나 이 시도를 할 경우는 최대치의 목표를 잡고 한번 도전해봤다.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로 접근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좋겠죠. 네, 그럼 4번 작성할 땐 좀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도전한다고 할 때 본인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했던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했던 일들, 뭐 뭘 수집을 하셨다라든지, 네. 뭐 프라모델이라거나, 뭐 드론을 뭐 개발을 하시거나 지휘하셨거나, 뭐 개발하셨다라든지, 혹은 특정한 앱을 뭐 론칭하는데 뭐 참여를 하셨다거나, 창업을 하셨다거나 네. 그런 에피소드들의 경우는 에피소드 자체가 올 수 있는 약간의 그 지원 분야와의 좀 관련 없음도
언급을 연관성을 좀 네.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단순히 그냥 그 일장 연설하듯이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다 적으시기보단 네. 그때 내 목표가 뭐였고 네. 왜 이 목표를 잡아야 됐고 이걸 이러한 단계로 계획했으나 기존과 달리 이런 부분에 변화를 주어 빠른 성과와 시도를 내야만 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A, B, C 그 결과 달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피소드의 배경 자체가 글 전체를 나쁘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도록 네. 최대한 에피소드가 좀 다른 분야, 좀 생경한 분야를 쓰신다 하더라도 네. 도전과 목표 달성에 포커스를 두고 적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도전과 목표 달성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을 하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이후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도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결국 인턴십이다 보니까 인턴십 앞서서 면접 그리고 인턴십 후에 면접이 있다는 것 특징인데요. 인턴십 전에 면접의 경우는 결국 구조화 기반 면접인데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들의 경우는 자소서 내용 기반으로 잘 구조화 면접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소서 내용을 너무 막 달달달 외우거나 하기보다는 네. 일반적인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협업, 갈등 해결, 뭐 창의적 사고, 도전, 키워드에 맞게 구조와 질문에 맞는 에피소드들 2가지 이상씩 개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임원 면접의 경우는 인턴십 기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인턴십에서 혹시 결과가 안 좋다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인지 등을 물을 텐데 인턴십 떨어진다고 하면 재지원하겠다고 하셔도 되고요. 네. 롯데 GRS의 구성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을 내가 좀 더 체득할 수 있어서 나에게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좀 로열티 있는 답변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롯데 GRS 채용형 인턴십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응원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친숙한 브랜드, 네. 익숙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업장에서의 어떤 근무는 그 안에서 노력하시는 치열한 분들의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 계시고자 이번에 지원을 적극 도전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적극 추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톤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